종종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귀엽다, 예쁘다 보다도 사랑스럽다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들은 사랑스러운 사람 하면 어떤 사람이 떠오르시나요? 물론 예쁘장한 얼굴에 키가 작은 편이라면 처음 봤을 때 사랑스럽다고 느끼기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볼수록 사랑스러운 사람은 외적인 부분보다 행동에서 느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동성, 이성 할 것 없이 두루두루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자리에 없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입을 모아 칭찬하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만나면 괜히 기분 좋아지고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토닥여줄 이야기 토닥톡톡입니다.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는 웃는 게 예쁘다는 건데요. 웃는 게 예뻐 보이려면 무조건 얼굴이 예쁘거나 잘생겨야 할까요? 물론 그것도 사랑스럽다고 느끼는 데 도움이 되는 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예쁘고 잘생긴 사람이라 하더라도 평소 잘 웃지 않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입꼬리가 자주 처져 있고 평소에 잘 웃지 않으니까 웃으면 뭔가 표정에서 어색한 느낌이 들 거예요. 뭐든 많이 해본 사람이 더 능숙하잖아요? 웃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웃는 게 예쁘려면 얼굴이 받쳐줘야 돼 라고 퉁쳐버리기엔 사실 얼굴로만 해결되지 않는 조건들이 많습니다. 평소에도 많이 웃어본, 웃는 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사람이어야 하고요. 마음이 긍정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웃는 게 밝게 느껴지니까요. 웃는 게 아니라는 노래 가사도 있듯이 입꼬리만 올린다고 해서 저절로 보기 좋은 미소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 상태가 표정에서 다 드러나는 거죠. 마음이 긍정적이어야 잘 웃을 수 있고 웃었을 때도 표정이 좋겠죠? 그래서 그런지 이런 잘 웃는 밝은 사람들은 왠지 어릴 때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을 것 같은 느낌도 같이 풍깁니다. 그럼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자란 사람은 사랑스러운 사람이 못 되는 걸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물론 다시 어릴 때로 돌아가서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건 안 되겠지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처럼 내면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스스로의 힘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바치라고 힘든 일을 똥이라고 비유해 볼게요. 힘든 일을 많이 겪었다고 희망이 없다고 내 마음을 돌보려는 노력 없이 내버려 둔다면 밭에 똥이 그대로 있으니 똥냄새가 진동을 할 거예요. 하지만 힘든 일을 좋은 경험으로 삼는다면 내 마음밭에 있는 똥을 비료로 잘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상처 준 말이나 나 스스로를 막던 것들을 잘 털어낸다면 내 마음밭에 있는 돌들을 걸러내는 것과 같고요. 내가 내 마음밭에 있는 똥들을 비료로 잘 쓰고 돌을 잘 걸러내면서 밭을 비옥하게 만들면 내면에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남들과는 다른 나만의 꽃을 말이죠. 두 번째는 공감을 잘한다는 거예요. 나의 속상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그 사람이 진심으로 들어주며 공감해줬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닌데 뭔가 마음이 가벼워지고 후련해지는 경험 한 번쯤 있지 않으신가요? 그만큼 공감의 힘은 대단한데요. 내 말을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흔치 않을 겁니다. 공감을 잘한다는 것은 상대가 느끼는 감정을 함께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의 말을 진심으로 끝까지 잘 들어주는 것. 해결책을 주지 못하더라도 상대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의 편이라는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을 예쁘게 하는 것과도 연결되겠죠. 그럼 공감을 잘하는 사람은 감정적인 사람일까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티도 할 수 있어요. 공감을 잘하는 사람은 섬세하게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감성적인 사람에 가까워요. 공감을 잘하는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생각보다 공감의 힘은 훨씬 더 셉니다. 상대에게 관심을 갖고 진심으로 그 사람의 편이 되어 응원해주세요. 물론 모두에게 그래야 하는 건 아닙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다면 그 범위를 넓히는 게 좋겠지만 여러분에게 소중한 사람한테만이라도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더욱 사랑스러운 사람이 될 거예요. 세 번째는 인사를 잘한다는 건데요. 최근에 제 주변 지인이 누군가를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칭찬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었더니 친하지도 않은데 언제나 먼저 반갑게 인사를 건넨다는 거예요. 그때 한 번 더 인사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사랑스러운 사람들은 기분 좋게 먼저 인사를 건넵니다. 친구들에게도 직장 동료에게도 밥을 먹고 나오면서 종업원에게도 뭔가 사러 들어간 가게에서도 먼저 인사하는 것을 잊지 않아요. 나와 별 관계없는 누군가에게도 먼저 인사를 건넨다는 거.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친절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모습은 예의 바르게 보일 뿐 아니라 보는 사람의 기분까지 좋아지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더 좋은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죠. 네 번째는 편안함과 여유로움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늘 바빠 보이거나 허둥지둥하고 있는 사람에게서는 사랑스러움의 빛을 느끼기 어렵죠. 잘 보면 사랑스러운 사람들은 대체로 말과 행동이 여유롭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가짐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죠. 또 자신의 주관이 뚜렷하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타인이나 다른 상황으로 인해 큰 영향을 받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따라하려고 하거나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면서 자신을 과하게 내보이는 일 또한 거의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늘 여유 있고 센스 있으면서도 행동이 과하지 않은 그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 궁금해지고 그 사람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함께 있으면 덩달아 편안해지고 여유로워지는 것 같은 기분이 느껴지니까 그 사람이 더욱 사랑스럽게 느껴질 수밖에요. 마지막 5번째 특징은 구김살이 없고 솔직하다는 거예요. 구김살이라는 단어가 약간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김살은 구김 때문에 생긴 주름을 뜻하는 말인데요. 얼굴 표정이나 성격이 어두운 모습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김살이 없다는 말은 삶에서 큰 고난을 겪지 않았을 것 같은 어떤 말이든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고 여유 있는 모습이라는 의미로도 쓰이는데요. 사랑스러운 사람들은 삶에서 별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여유 있는 가정에서 자랐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정말 살면서 어려움을 하나도 겪지 않아서 구김살이 없어 보이는 걸까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아는 사람들 중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삶의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그 어려움을 잘 극복했을 때 그것이 우리가 그 사람에게서 느끼는 여유로움이 되는 거더라고요. 결국 구김살이 없어 보인다는 것은 내면이 단단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내면을 잘 돌보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일본의 정신의학자 사이토 시게타 또한 자신의 책 사랑받는 사람들의 9가지 공통점에서 사랑받는 것의 가장 중요한 비밀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내면을 돌보기 때문에 구김살이 없어 보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존감도 독립심도 높아 다른 사람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내면이 단단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쉽게 열등감을 느끼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고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스러운 사람들은 앞뒤가 똑같은 느낌이 들고 뒤끝이 없기 때문에 털털하게 느껴져요. 결국 사랑스러움은 내면의 단단함과 긍정적인 생각에서 비롯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긍정적인 마음으로 잘 웃기만 해도 벌써 절반은 성공하는 거예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거라는 말도 있잖아요. 실제로 자주 웃다 보면 그 웃음이 마음에도 영향을 줘서 나를 더 긍정적인 사람이 되게끔 도와줄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를 많이 사랑하고 아껴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해주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도 나를 사랑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제나 편안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이야기로 또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